오랫동안 당신의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음악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항상 음악으로만 들렸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에 가까울 때도 있었죠. 때로는 달콤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종종 그것은 일종의 경고음이나 알람 같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응답을 요구하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보낸 모든 메시지, 걱정 어린 질문, 세심한 배려와 관심조차 그 사람이 어떻게든 처리하고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저 삶의 일부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신경 써야 하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밀어내고 며칠씩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 사람은 당신이 늘 그 자리를 지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항상 주변을 맴돌며 안부를 묻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 애쓸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려던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참아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엿보는 것도 멈췄습니다. 겹치는 지인들에게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의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관심이라는 끈질긴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텅 빈 침묵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침묵은 형벌처럼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이어져 있던 자리에 깊게 파인 구덩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당신은 그 사람이 이 변화를 눈치채기는 할지 신경이나 쓸지 불안해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러서면 그 사람이 나를 영영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겠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그 사람에게 당신의 부재는 귀가 먹먹해질 만큼 거대한 굉음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관계를 고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났을 때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거리를 통제하며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던 심리적 방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의존하던 규칙과 익숙한 패턴을 당신이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죠. 회피형 인간은 철저하게 상대의 행동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전략은 숨막히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밀어붙이지 않고 아무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방어막은 지켜낼 대상조차 잃게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 높게 쌓아 올린 벽이 순식간에 쓸모없는 돌덩이로 변해버립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방패가 더 이상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죠. 익숙했던 패턴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거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음보다 침묵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당신의 관심이 끊기는 바로 그 시점부터 그들이 쥐고 있던 통제력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일에 몰두하고 있거나 밤에 푹 자고 있거나 다른 온갖 것들로 시선을 돌리며 즐겁게 지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겉모습 아래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은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결국 그 사람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나 형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각성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고 뒤로 물러남으로써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진실을 깨닫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사랑은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의 마음에는 그것이 사이렌 소리나 끊임없이 울려대의
알림의 진동 같은 소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달라는 요구, 애정을 확인시켜 달라는 재촉,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깊은 대화를 알리는 주머니 속의 무거운 진동처럼 말이죠. 당신의 존재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방정식에서 언제나 통제 가능한 변수였습니다. 당신을 밀어내고 잠수를 타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 사람은 당신이 여전히 주변을 맴돌며 안부를 묻고 관계를 고치려 할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연락하고 싶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내면의 충동과 싸워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염탐하지도 지인들에게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배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침묵은 형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던 자리에 뻥 뚫린 공허함처럼 느껴지겠죠. 당신은 그 사람이 이 정적을 눈치채기나 할지 궁금해하며 앉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잊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거라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시끄럽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 정신적 구조물 전체를 해체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뇌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던 패턴을 부숴버린 것이죠. 회피형 애착 유형은 철저히 반응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숨 막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죠.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넘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면 벽을 높이 쌓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춤으로써 그들의 방어벽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회피형 파트너의 머릿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변명을 걷어내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끝났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죠. 그들의 신경계가 어떻게 안도감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결국 뼈저린 깨달음으로 이동하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을 때 그들의 뇌가 경험하는 예측 오류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당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왜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겪게 될 후회의 해부학이며 깨달음의 타임라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선택했다면, 그리고 침묵이 대신 말하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들이 소음 속에서 당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어떤 모습보다 훨씬 더 큰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에게는 무척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각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안도감의 단계입니다. 크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당신의 사랑이 진짜였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처음 뒤로 물러나고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 드릴 때 회피형 파트너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상실감도 후회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압니다. 당신은 슬퍼하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그들은 최고의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즐거운 일상을 올리고 일에 파묻혀 지내거나 아니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주 평온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회피형 인간의 뇌과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친밀감은 그들에게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됩니다. 당신이 물었던 모든 질문, 연결을 원했던 모든 순간들은 그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치솟게 했습니다. 그들의 투쟁 도피 반응은 항상 켜져 있었죠.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랑의 표현에조차 갇혀있고 숨이 막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뒤로 물러나고 소음이 멈췄을 때 그들을 짓누르던 외부의 압력 밸브가 열린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신경계는 투쟁 도피 상태를 벗어나 마침내 평온을 찾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을 넘어 뇌에서는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친밀감에서 오는 도파민이 아닙니다. 자율성에서 오는 도파민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안전을 독립성과 연결짓습니다. 그것을 되찾았을 때 뇌는 그들에게 보상을 내립니다. 그들은 묘한 흥분감마저 느낍니다. 침대도 온전히 내 것이고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드디어 끝났네.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받고 불행했어. 역시 난 혼자 있는 게 더 나아. 그들은 관계 자체가 문제였다고 굳게 믿으며 당신의 부재를 완벽한 해결책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에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다가가는 순간 그들에게 다시 스트레스를 주입하고 도파민의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차갑고 짜증 섞인 태도로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그들의 안도감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만의 왜곡된 대처 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만 유지되는 아주 연약한 감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마치 저녁 식사로 사탕을 먹는 것과 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달콤하고 짜릿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죠. 결국 혈당이 뚝 떨어지는 허탈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침묵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유라는 새로움도 빛을 발해갑니다. 뇌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서서히 눈치챕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도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악당 역할을 그만두고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거울의 상실입니다.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회피형 인간은 당신을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자신을 쫓아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에게 잡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악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적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의 일부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이 대신 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죠. 회피형 인간에게도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를 나약하고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존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집착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당신을 떠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으며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대본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집착하는 미친 전 연인이나 숨막히게 하는 악당 역할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글러브를 끼고 싸울 준비를 한 채 홀로 링 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를 뿐이죠. 심리적으로 이것은 그들을 심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핑계를 댈 당신의 집착이 사라지자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침묵이 당신이 너무 지나쳐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밀어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안도감은 상상 속의 감옥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제 감옥문은 활짝 열려 있고 당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논리는 그들을 거세게 뒤흔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2주, 3주, 초기의 도파민 분비는 사라졌습니다. 신경계는 원래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이제 침묵은 더 이상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변함없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뇌는 예측 오류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뇌는 과거의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두 사람의 사이클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물러서면 당신이 다가왔고
그들이 차갑게 대하면 당신은 더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당신의 추격을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종이 울렸는데도 개가 먹이를 먹으러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극은 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시스템 오류를 일으킵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위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 때문에 편도체가 깨어납니다. 그들은 연결을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온 알림이 정말로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에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순간 가슴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스칩니다. 그것은 가슴 찢어지는 이별의 아픔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금이 간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자신을 애타게 그리워할 것이고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언제든 원할 때 당신을 선반 위에 올려둘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반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그들의 하루에 스며들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정말 마음을 다 정리한 걸까? 새로운 사람이라도 생겼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닌가? 그들은 무심한 척 당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몰래 들여다볼지 모르지만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겹치는 지인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 슬쩍 당신의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호기심은 점차 집착으로 커져갑니다. 회피라는 전략은 오직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만 도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거나 아예 다른 길로 걸어가 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잔인할 만큼 시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얻으려 그토록 애원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자 갑자기 당신은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얼마나 숨막히는 사람이었는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고요함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초점이 이동합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위험은 친밀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험은 당신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애착의 더 깊은 심리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회피형인 사람은 상대방이 완전히 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를 그리워해도 될 만큼의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연애 기간 내내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고통스러운 역설입니다. 내가 이렇게 곁에서 사랑을 퍼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왜 항상 과거의 인연이나 추억에는 머물러 있는 걸까? 수없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그들이 안전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전이란 친밀감, 따뜻함, 삶의 공유,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안전이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유대감을 맺으려는 욕구와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늘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당신이 그들 곁에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을 원했을 때 그들의 뇌는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뇌는 감정을 비활성화하는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의 뇌는 친밀감에 대한 갈망을 꺼버리고 당신의 단점을 부풀리며 사소한 짜증을 극대화시킵니다. 당신의 목소리, 옷 입는 스타일, 행동하는 방식 등 어떻게든 당신과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벽을 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당신을 향한 사랑의 감정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떠났습니다. 마침내 포위망이 풀렸고 친밀감이라는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픈 비극이 있습니다.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방어막도 내려갑니다. 아무도 벽을 밀어붙이지 않으니 굳건했던 벽이 스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두려움이라는 소음이 사라진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다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당신을 향한 감정을 드디어 꺼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의 역설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사랑의 감정이 자신을 집어삼킬 위험이 전혀 없을 때만 사랑을 허락합니다. 당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야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피형 인간이 헤어진 연인을 종종 로맨틱하게 미화하는 이유입니다. 이별 후 몇 년이 지나서 혹은 이미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상대를 그리워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더 낫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령은 관계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지 않죠. 당신이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당신은 집착하던 연인에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영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안전함 속에서 그들의 뇌는 과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짜증났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구속받던 느낌도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당신과 나눴던 연결의 순수한 본질뿐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자신이 당신을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그리워해도 될 만큼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파괴해야만 하는 지독한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독립성은 결국 그들을 상처로부터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사랑으로부터도 격리시키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이 안전함은 점차 공허함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에 대한 기억이 고독한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의 오류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는 잊혀지는 것이었죠. 내가 곁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지워버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대상 영속성이란 상대방이 눈앞에 없거나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도 감정적인 유대를 유지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불안형과 회피형 모두 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회피형에게 눈에서 멀어지는 것은 곧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마음속 상자 안에 가두어버리고 일이나 취미에 몰두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가진 정서, 퇴색 편향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빨리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특히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을 스트레스, 다툼, 죄책감, 눈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지었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욱 굳어졌죠.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침묵을 지키는 순간 그 부정적인 스위치도 꺼집니다. 침묵이 훌륭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면 스트레스는 희미해집니다. 과거에 짜증났던 감정들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옅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두 사람의 가장 아름다웠던 하이라이트 장면뿐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마음은 당신이 머물렀던 빈자리를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함께 갔던 장소에 가면 다투었던 기억이 아니라 의미 있었던 순간들만 떠오릅니다. 함께 듣던 노래는 짜증이 아니라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던 사람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사랑의 잔인한 타임라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반대 방향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부재가 있어야만 가치를 깨닫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뇌에서 기억을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화학적 과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일찍 연락했다면 스트레스와 짜증은 다시 초기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가장 완벽하고 결점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당장 행동에 나서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향수는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던 강력한 공급원이 영원히 끊어졌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다닐 때
그들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내심 그 관심에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매달릴수록 그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때마다 그들의 통제력은 은밀하게 채워지고 있었죠. 많은 회피형 인간은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숨기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쫓아다니는 상황을 통해 이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찾을 때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런 신호가 되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꽤 특별해. 이 사람은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만큼 나를 원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은 그들의 자아에 끊임없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공급했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죠. 하지만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그 무한했던 공급줄이 탁 끊어집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굶주림이며 마치 금단 증상처럼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던 팬클럽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극장 안의 관객은 모두 떠났고 조명은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데이트 앱을 깔거나 직장 동료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당신이 주었던 그 묵직한 인정과 애정을 대신할 가벼운 자극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싸구려 관심으로는 결코 그들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좋아요나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대화는 마치 영양가 없는 불량식품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찰나의 짜릿함은 주지만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낯선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정과 사랑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결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곁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깊고 경이로운 형태의 사랑과 인정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그들의 속은 텅 비어버립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 자신은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쿨하고 독립적이며 우월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저 금요일 밤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외로운 사람일 뿐이죠. 침묵은 그들이 자신의 초라함을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왜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잡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특별했다면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떠나버렸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의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자신이 당신을 곁에 둘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허기가 바로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작점입니다. 방어막은 사라졌습니다. 애정의 공급원도 끊겼습니다. 시선을 돌릴 만한 가벼운 자극들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어두운 단계, 모든 억액 기제가 실패하는 지점에 진입합니다. 도파민도 사라지고 타인의 인정도 사라졌습니다. 아팠던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오직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자신만 존재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주로 늦은 밤에 찾아옵니다. 일, 운동, 만남, 이메일 확인 등 낮 동안 시선을 분산시켰던 모든 활동이 끝난 후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그 정막 속에서 그들의 대처기제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고통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그들이 어떤 성향의 회피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부형 회피형의 경우 서서히 온몸을 감싸는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난 괜찮아 라는 가면을 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이별의 순간에도 철저히 합리화했습니다. 우린 안 맞았어. 서로 달랐을 뿐이야. 이제 내 삶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길어지는 침묵은 그 논리마저 부숴버립니다. 이들은 격렬하게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고 무거운 공허함과
낮은 수위의 우울감을 느낍니다. 모든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가슴속에 설명할 수 없는 돌덩이가 얹힌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때 즐거웠던 취미 활동도 가벼운 만남도 이제는 그저 재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체화된 슬픔입니다. 그들의 뇌가 슬픔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대신 그들의 몸이 당신을 잃은 슬픔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대상을 향한 깊은 애도입니다. 반면 공포형 회피형은 거대한 폭풍을 겪습니다. 회피형의 차가움과 불안형의 혼돈 사이를 격렬하게 오갑니다. 당신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 이들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며 이별의 순간을 끊임없이 되감기합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모든 걸 파괴했어.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려던 유일한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내버렸어. 자신이 스스로 관계를 망쳐버렸다는 진실이 뼈아프게 그들을 강타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결국 스스로 가장 원치 않았던 진짜 버림받음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유형이든 결국 새벽 3시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침대에 누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메시지 창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잘 지내? 내 생각나서 지웁니다. 보고 싶어. 또 지웁니다. 왜 그들은 끝내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할까요? 난생 처음으로 당신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관계의 권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거절당할까봐 미친 듯이 두렵습니다. 용기 내어 연락했는데 당신이 무시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미 당신이 마음을 다 정리하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회피형 인간이 맞이하는 업보입니다. 당신이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그 참담한 감정을 이제 그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휴대폰을 확인하고 당신의 침묵을 끝없이 분석하지만 두려움으로 굳어버린 몸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손을 뻗고 싶어도 뻗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심의 벽이 너무 높고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요한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자신은 이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소중한 사람을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자신을 더 필요로 한다고 당신의 그 끈질긴 집착이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헌신을 자존감이 부족한 행동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먼저 손 내미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모든 오만한 착각이 산산조각 납니다. 당신의 침묵은 곧 당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바뀝니다. 정적 속 어느 순간, 대개 몇 달이 지난 후 그들은 당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매달리던 전 연인이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려주던 호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와 품격을 지닌 단단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상대를 조종하려는 얕은 수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높은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멈출 만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몹시 두렵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세계입니다. 희소성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높여놓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게 주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당신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시선으로 지난 관계를 다시 되짚어봅니다. 당신의 불안함은 관계를 지키려던 간절한 투자였고 당신의 집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던 눈물겨운 헌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람,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안아주려 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뼛속 깊이 사무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드디어 도망쳤다에서 들아 내가 내 손으로 내 안식처를 불태워 버렸다로 말입니다. 문은 그저 닫힌 것이 아니라 굳게 잠겼습니다. 그들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섰습니다. 한층 더 강해지고 새로워진 당신에게 그들은 이제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계속 침묵을 지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에 압도되어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그저 멀리서 동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의 명예회복입니다. 당신은 쫓아다녀서 존중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떠남으로써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피형 파트너의 복잡한 내면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의 안도감, 혼란, 그리고 뼈저린 후회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지도를 간절히 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계속 침묵을 지키면 결국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달려올 거라고 굳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뒤돌아서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갉아먹던 낡은 굴레를 끊어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사랑을 구걸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의 나약한 자신을 버리고 진정한 내 모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신경계를 새롭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새벽 3시에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깨닫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며 후회하는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사람 몫의 인생일 뿐 당신의 인생과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거대한 사랑이 사실은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깊고 진실한 그 사랑은 당신이 가진 인내, 용서, 그리고 이해심과 어우러져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당신 스스로 단단히 움켜쥐십시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보물처럼 당신 품에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가꾸고 키워낼 수 있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훗날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을 쏟아붓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게 내버려 두십시오. 뼈저린 깨달음을 느끼게 내버려 두십시오. 뼈아픈 후회 속에 앉아있게 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겪는 어두운 밤을 그들 스스로 견뎌내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여정이지 당신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타인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그를 떠나 걸어 나온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삶, 당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의 운명에 대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는 것은 결코 형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만들어낸 그 침묵과 공간은 결코 텅 빈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새하얀 캔버스입니다. 혼란과 산만함, 그리고 지독했던 의존성이 모두 씻겨 내려간 깨끗한 공간입니다.
그곳은 비로소 진짜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 변치 않는 것, 순수한 것,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것들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치유받고 마음의 선명함을 되찾으며 당신이 태초부터 살아가야 했던 바로 그 찬란한 삶을 위한 완벽한 무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의 선언이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이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낭비되기엔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당당한 선포입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림자는 결코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반면 당신을 기다리는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 약속, 그리고 자유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속으로 온전히 발을 내딛는 순간 오래된 의심과 후회, 그리고 과거의 미련이라는 무거운 짐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에서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유일한 재회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마침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주 깊고 자유롭게 숨을 쉬며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이 평화는 누군가의 부재나 무관심 혹은 거절 따위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도 빌려오지 않은 오직 당신만의 사랑.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와도 나눌 필요가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이 남몰래 삼켜왔던 그 조용한 통증을 대신 울려주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누군가 그 아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힘든 싸움 속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를 끝내고 돌아선 당신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돌아선 것은 현명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뒤돌아선 바로 그 순간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존중의 방식으로 마침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안아준 눈부신 순간입니다.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눈부신 승리이자 당신의 용기와 성장,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축제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기억과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세요. 과거가 당신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어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한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토록 애타게 구했던 그 사랑은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과 당신이 세우는 모든 기준과 당신이 삶에 허락하는 모든 인연을 밝게 비춰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당신의 눈부신 가치를 그대로 비춰주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과의 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